자, 이번에는 오늘의 테마는 계속 그거예요. 일단 순열로 계산한 다음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 중복되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걸로 나누기를 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거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게 테마거든요. 그 테마의 마지막 번째가 이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입니다. 얘는 뭐 특정한 공식, 아까 뭐 n 파이 r 뭐 이딴 건 없어요. 개념만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 건 뭐냐면 개념 설명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숫자 카드가 3장 있고요. B라는 숫자 카드가 2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카드 종류는 똑같아요. 겉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얘를 막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를 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같은 것을 포함한 얘는 3개, 얘는 2개 포함한 순열이 되는 거예요. 나열하는 종류. 얘도 우리는 첫 번째는 일반 순열로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일반 순열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지금 똑같이 보이지만 이거 다 다르다라고 일단 하자 이거. 일단은 여기에 번호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 3, 1, 2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자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이걸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몇 팩토리얼이 나오냐면 5 팩토리얼이 나올 수 있어요. 5개입니다. 이렇게 일단 계산하자 이거지. 그리고 나서 중복되는 개수만큼 나눌 거다 이거지. 그러면 몇 개나 중복됐을지를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때 이거 2개를 한꺼번에 다루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A든 B든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한쪽을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해 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B1, B2를 고정할 거예요. 얘를 고정한 상태에서 내가 A가 1, 2, 3 이렇게 다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른 거다라고 계산한 5팩 안에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요. A1, A2, A3 그 다음 A1, A3, A2 그 다음 A2, A1, A3 그 다음 A2, A3, A1 그 다음 A3, A1, A2 A3, A2, A1 이걸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얘 사실은 다 어때요? 이 숫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숫자예요. 내가 임의로 만들어준 숫자예요. 내 편의상.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중복이 된 거죠. 6개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6으로 나눠야 될 텐데 그 전에 그럼 왜 6개가 나왔는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3가지를 서로 다른 3가지를 배열한 개수만큼으로 나온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뭐예요? 3팩토리얼인 거죠. 3팩토리얼이 6이라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됩니다. 이만큼 뻥튀기가 된 거니까 A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고정할 거예요. 이번 비교할 수 있게 여기다 왼쪽 오른쪽에다 쓸까요? A1, A2, A3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B 쪽은 뭐가 또 다르다라고 계산했냐면 B1, B2와 B2, B1이 다르다라고 계산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사실상 어떻게 돼요? 그냥 B, B거든요. 똑같거든요. 요것도 사실상 한 가지예요. 그럼 얘 왜 여기다가 2라고 나눠야 될 텐데 그 2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2의 정체가 얘가 뭐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 2개를 일렬 변하는 즉 2 팩토리얼이 정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2 팩토리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에서 한 번, B에서 한 번 이렇게 뻥튀기가 됐더라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A가 N개가 있고 N개가 아니라 P개. 요게 P개가 있고 요게 Q개가 있고 요거 합쳐서 N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식의 모습은 이렇게 된 거죠. N 팩토리얼을 P 팩 Q 팩으로 나눈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즉 핵심은 뭐냐? 중복된,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만큼 뻥튀기가 될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기를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 전체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쳤을 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3개, 2개, P개, Q개 이렇게 중복됐다고 됐을 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 N 팩토리얼을 일단 계산하고 몽땅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얘를 P 팩 요만큼 곱하기 Q 팩 요만큼 곱하기 R 팩 요만큼 이런 애들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여전히 중복되는 개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거에 대한 예시도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어떤 것을 이런 데다가 이 방법으로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필수예제 7번에 나와요. 내용 설명이 이게 다예요. 이거 다인데 이제 어떤 종류의 문제에다가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7-1번에 보면 에센스래요. C2죠. 이런 글자가 있대요. 에센스라는 글자 7개래요. 7개의 글자가 되어 있어요. 이때 첫 번째 일렬 배열의 수를 몽땅 다 계산해봐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똑같은 글자가 몇 개나 등장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개수부터 2는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S는 몇 개 있어요? 2개. 이해되죠? 그 다음 N하고 C는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숫자 정리를 해놓고서 일렬 배열은 그러면 7 팩토리얼이라고 써야 되죠. 모두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연처럼 중복되는 게 3개, 2개 있으니까 얘를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거고 이제 2번, 3번, 4번부터는 뭐냐면 얘는 다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이에요. 맨 끝에 S가 오게 나열하면 몇 개 하나 나열할 수 있느냐. 맨 끝에 이미 S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S 2개를 끝으로 해서. 근데 S 2개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S는 다 써버린 거예요. 얘는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5개가 있죠. 여기 3개, 여기 2개, 각각 하나씩.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전체 개수가 5팩토리얼이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 중에서 중복되는 거는 이 세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3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5, 4, 2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그 다음 또 나왔네요. 이 길이는 서로 다 한 대 뭉쳐서 움직여라. 2는 하나로 뭉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남은 거는 S 두 개, 그 다음에 N 하나에 C 하나 이렇게 남은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하나로 생각하는 거니까 실제 문자는 몇 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5 팩토리얼. 그 중에서 두 개가 중복된 거잖아. 2 팩토리얼을 나눠.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과거에는 여기다가 뭘 곱해줬었냐면 2라는 묶음에서 만들어지는 수를 곱했단 말이야. 왜?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서로 달랐으니까. 그래서 보통 3팩을 곱했단 말이지. 바로 직전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은 이 짓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노란색 요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게 진짜로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바꿔봐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을 한다 안 한다? 이번에는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의 끝이라는 거죠. 내 말 이해됐어요? 예전 거하고 달라진 게 이 노란색 부분이 다르다 이거죠. 지금은 묶었는데 묶은 게 그냥 똑같은 애들이야.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꿔봐야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곱할 게 없어. 노란색.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이거 중요하지. 7-4번이 여기가 제일 중요해. N은 C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멘트가 있을 때 얘가 시험 문제예요. N은 특정한 문자의 C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요. 3개 있고요. S 두 개 있고요. 원래대로 하면 N과 C라고 해야 되는데 다현아 좀 있으면 끝나니까 저기 자습실에서 일단 너 그거 일단 하고 있어.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어? 이때 중요한 거는 N과 C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무조건 C 앞에는 N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때 이거를 두 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둘 다 똑같은 동그라미로 생각해버려요. 이해됐어요? 둘이 일단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같다라고 쳐요.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 배열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일단 배열의 방법수는 어떻게 돼요? 이거 7개니까 7개에 3팩에 이제 2팩에 여기도 두 개가 똑같은 셈이니까 2팩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이 개수 안에 이 개수 안에 뭐가 있느냐? 동그라미 S 그 다음에 2 동그라미 그 다음에 S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아니면 또 어딘가에 동그라미 S 2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때 이 순서를 이렇게 나중에 지정해 주면 돼요. 맨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동그라미 무조건 C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 앞에 동그라미가 N이고 뒤에 동그라미가 C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동으로 N이 C보다 앞에 있는 게 만들어져요.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일단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나열한 다음에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다가 N 집어넣어주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에다 C 집어넣어주면 내가 순서를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예요. 얘가 동그라미랑 얘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맨날 이거 내요. 이 네 가지 패턴, 네 가지 스타일의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내는 거는 4번이에요. 4번을 시험 문제로 내요. 4번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아까 뭐랑 비슷해요? 함수계수 셀 때 그 뭐지? y값의 크기를 지정해 줬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일단 뽑기만 하죠. 뽑아 놓으면 크기 순서대로 내가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일단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배열을 해. 배열 다 하고 나서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n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순서를 내가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잘 기억해 둬야 된다.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뭐 비슷한 거예요. 필수제 8번. 숫자 6개가 있대요. 0, 1, 1 몇 개요? 3개. 그 다음에 2, 2개. 뭐 이렇게 해서 6개의 숫자가 있네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이거 몇 개나 만들 수 있냐? 이거죠. 6자리 자연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싹 다 계산하고 맨 앞이 0으로 된 거를 뺄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맨 앞에가 일단 1일 때와 맨 앞에가 2로 시작할 때랑 두 개로 나누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생각해서 제외하면 되고 1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만들 수 있는 거는 1은 하나 빠졌으니까 숫자가 뭐가 남았어요? 0 하나에 1 2개 2 2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 요거 갖고 만들 수 있는 걸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 앞이 0이 아니니까 1이 채워졌으니까 나는 이제 0을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니까 0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몇 개 있어요? 5가지. 5팩에 숫자 똑같은 거 2팩, 2팩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요게 나열할 수 있는 전체 가지수죠. 콜. 2로 생각하면 이제 숫자 카드는 0과 1 3개와 2 하나에 이러고 보니까 여기는 중복되는 게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이 좀 다르겠네요. 5팩에 3팩으로만 나누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겹치는 게 1밖에 없으니까 2를 한번 써. 이해될까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5개의 숫자가 있대요. 2가 2개, 1이 2개, 2가 3개. 여기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생각해보라. 몇 개나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거죠. 요 4개가 종류가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다르냐? 1 하나에 2 3개를 가지고서 4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이해됐습니까? 아니면 1 2개에 2 2개를 가지고 4개를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요거 나누는 게 핵심 생각이네요. 이걸 할 줄 알면 나머지는 이제 쉽게 풀리겠죠. 이 경우라면 이 숫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4팩에 똑같은 거 몇 개 들어갔어요? 3팩. 4가지 만들 수 있어요.
얘는 4팩에 2팩, 2팩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될까요? 민경이 이해돼? 네. 여기는 뭐 0 같은 거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요렇게 4개가 될 거냐 이렇게 4개가 될 거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9번과 10번이 남았는데 얘를 일부러 내가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번과 10번의 특징이 뭐냐면 길찾기예요. 길찾기인데 이 길찾기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파트로 이 아이디어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최단거리 길찾기라고 보통 이름을 부르는 놈인데 얘가 근데 푸는 방법이 해법이 두 가지예요. 장애물이 없을 때와 장애물이 있을 때로 나누어서 풀어요. 장애물이 아예 없을 때는 방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계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을 때도 이걸로 풀 수는 있는데 더럽게 까다롭고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방법으로 풀 겁니다. 이때 이 초등학교 방법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장애물이 없는 것부터 왜 얘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계산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길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 보통 여기 이제 A라는 지점이고 여기 B라는 지점으로 했다고 쳤을 때 이거를 지그재그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몇 개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데 이때 내 생각이 가로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가로 길이 하나를 A라고 생각합니다. 가로를. 그러면 A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나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가기 위해는 가로로 5칸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로 5칸 가야 된다고. 그래서 A가 5개가 필요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번에는 세로로 가는 거, 이렇게 세로로 가는 거, 얘를 B라고 해요. 그리고 B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해요. 가로 5개, 세로 4개를 가야지만 어쨌든 A에서 B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길찾기 방법이 뭐가 되느냐? 얘를 배열하는 숫자만큼의 길찾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거 이제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은 9팩에 5팩에 4팩 뭐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5팩하고 여기서 5팩은 날라갔으니까 9, 8, 7, 6까지 남아있을 거고 9팩에서 4팩이니까 4, 3, 2 이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4, 2, 8, 3, 2,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이 14에 9를 곱했으니까 이거의 답은 9, 4, 36이니까 126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게 있겠죠. A, A, B, A, A, B, B, B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그러면 B 4개 있고 A 5개 있고 이 방법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지. 그럼 요게 뭐를 뜻하는 거냐? 얘를 뜻하는 거예요. A로 2칸, B로 1칸,
다시 A로 2칸, B로 3칸, 그 다음에 다시 A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간 길을 의미하는 도가 되는 거예요. 배열이.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장애물이 하나도 없을 때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이 가능해요. 아주 손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12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거는 근데 시험에 낼까 안 낼까? 너무 쉬워서 잘 안 돼. 얘를 내거든. 장애물이 있는 경우. 근데 얘가 사실상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계산으로 하면 되려 복잡해. 신기하게. 차라리 초딩들이 쓰는 방법이 더 나아.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게 분필 까는 것도 날리는구나. 분필은 뒤에서도 잘 보이죠? 분필을 바꿨거든요. 좋긴 한데 가루가 좀 날리네. 물로 지워도. 이건 뭐냐면 아까랑 같은 상황에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 그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호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호수예요. 호수.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길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갈 수가 없죠. 이렇게 여기 지워야 돼요. 여기가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이런 거 계산할 때가 거지 같아요. 저 첫 번째 방법이. 왜냐하면 이때 보통 추천하는 방법이 반드시 지나야 될 포인트를 찾아라 이거야. 여기 이런 데를 찾아라 이거지. 근데 이게 대각선으로 흘러가는 패턴이 있거든, 경향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잘 못 찾아. 나도 많이 학생들한테 이 방법을 소개를 해봤지만 결국은 못 찾아. 답지하고 똑같이 찾는 애가 별로 없어. 그래서 얘를 초등학교 방법으로 생각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얘를 아까 똑같이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답이 얼마 나왔었지? 126이 나왔지? 너 초딩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맞나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똑같죠? 이렇게 찾아요. 초딩들은 여러분들 초딩 때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초딩은 어떻게 하냐면 요 지점에서 요 모서리 여기 교차로 같은 데죠. 이 교차로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몇 개인지를 세라고 해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가 한 개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개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한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여기까지 됐어? 이쪽으로 가도 한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이 라인은 다 한 개씩이죠. 요 지점은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 해서 여기를 2라고 쓰라고 합니다. 내 말이.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에다가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이해되세요? 여기는 네 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다섯 가지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랑 얘랑 더해서 세 가지.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 네 가지. 얘랑 얘랑 더하면 여기 다섯 가지. 여기 여섯 가지. 그러면 여기가 여섯 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15가지. 여기는 21가지. 이렇게 채워 나가는 거예요. 모서리 길 더해서. 여기 10개. 여기는 20개. 여기는 35개. 여기는 56개. 됐습니까? 여기 15개, 여기는 35개, 그러면 여기는 70개, 그럼 여기는 126개 딱 떨어지게 나와요. 똑같이.
초딩한테는 이렇게 가르쳐줘요. 일일이 다 세는 것과 비슷하죠. 모서리를 세는 거죠. 교차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이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되거든. 개수만 세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한 가지죠. 여기 한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는 갈 게 없으니까 됐고. 여기 네 가지.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똑같으니까 네 가지. 여기도 네 가지. 여기는 돌아가는 길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여기 5가지. 여기 9가지. 여기 13가지. 여기 17가지. 여기는 21가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지. 장애물 피해가면서. 지금 푸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10초밖에 안 걸렸어. 막 고민을, 이거 어느 포인트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방법이 짱이다. 완전 짱이에요. 수능도 이걸로 풀면 다 풀려요. 장애물이 있는 경우. 내 말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 초딩 방법을 써놓고 요거 연습을 조금 하세요. 그러면 아주 유용합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 근데 주로 시험이 장애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신기하죠? 아니 기껏 배워서 결국 문제를 풀 때는 초딩이 하는 방법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몇 번이죠? 9번? 9번 한번 볼까요? 두 번에 보시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림이 A, 여기가 B, 그리고 P는 여기, 여기가 P.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단순 무식하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방법의 가지수. 자, 그럼 요거 몇 개? 요거를 하나를 A라고 했을 때 A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A 5개. B 몇 개? 하나, 둘, 셋, 넷. 아까랑 똑같네. 우리가 한 거랑. 그럼 뭐야? 126개? 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A에서 가긴 가는데 P를 반드시 거쳐서 B를 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간단합니다.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방법을 세고요. P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을 센 다음에 두 개를 각각 곱하면 돼요. 즉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세고요. 요만큼을 세고 그 각각에 대해서 또 이만큼이 따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 연두색과 빨간색을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A에서 P까지 하나, 둘, 셋 3패 하나, 둘, 2패 거기에 5패 맞습니까? 붉은색은 2패, 2팩에 4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시면 여기는 5, 4 남았으니까 10 여기는 4, 3 남았으니까 6 그래서 60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플하다. 그 다음 반대로 세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P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의 숫자를 세라. P를 거치지 말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1번을 구해서 요 1번이 아까 126개였나요? 126개였죠? 이 중에서 P를 반드시 거치는 방법을 개수를 센 다음에 두 개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P를 안 거치겠지. 그래서 이거는 126 마이너스 60 그래서 66개 이렇게 풀라는 거죠. 여집합으로 풀라는 거죠.
내 말 이해됐을까? 네, 요거는 다 뭐예요? 장애물이 없는 경우예요. 심플한 거. 생각보다 쉬운 방법.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A고 이게 B고요. 장애물은 어떻게 있냐면 여기가 텅 비었어요. 하단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가 뻥 비었고. 자, 이때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방법의 가지수를 세라. 셉시다. 우리가 했던 방법은 1, 1, 1, 1, 1, 1 됐습니까? 1, 1, 1, 1 됐어요? 요 모서리 가는 건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까지 했죠? 요 위에 여전히 네 가지죠. 왜 길이니까. 근데 P 자리가 다른. 네? 나 그림 잘못 그렸어? 나 지금 9번 풀고 있는데? 아 10번? 10번. 네 10번 하고서 9번 다 끝났어 임마. 여기까지 됐어? 아 여기 비어있는 거 여기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여기 다섯 가지고 여기는 여전히 네 가지, 그리고 여기는 아홉 가지, 여기 네 가지 합쳐서 여기 여덟 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일곱 가지고 여거랑 여거랑 더해서 아홉 가지 더하면 15 더하면 2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거 더하면 17 여기는 32 여기는 54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17 34 여기는 66 다음에 얼마야? 120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나 늘리고 있는 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 다 봐. 120개 똑같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요? A에서 P를 거쳐. 이 사람 얘기 뭐예요? 이 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이고, 이 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이고, 막 이딴 거 따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 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점이고, 이 점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잠깐만 안 돼서 거의 다 끝났어. 그래서 이 네 개를 해가지고 네 가지 패턴으로 나눈 다음에 그거 각각을 구해서 합치고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지 않냐 이거지. 네 개. 그리고 이게 더 확실해? 틀리지도 않아. 잘. 실제로 여러분들 이 빨간색 점을 잡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못 잡아요.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되는 걸 왜 고집을 하고 있어? 안 되는 거는 피해가야지. 내 말 이해됐어? 이게 네. 중국적 할 줄 알았더니 또 안 되네. 원래 처음 생각했던 게 맞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8-1번, 2번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